자,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네. 고민 있으세요? 저는 저 꼬마 빌딩이나 이태원 쪽에 상가, 요런 거 투자해도 지금 괜찮을지. 네. 예, 요 근래 좀 많이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은 이태원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상가를 지금 매수하려고 네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일단 꼬마 빌딩도 이태원 인근에 있는 곳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예,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철희 원장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이태원 쪽에 상가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올해 은퇴를 혹시 하셨나요? 은퇴 예정입니다, 이제. 은퇴 예정이세요. 목소리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네네. 예. 일단 투자하시려고 하는 곳, 관심이 있는 곳, 이게 부동산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네.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요. 상가 투자 수익이죠? 그렇죠. 네. 네네.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는데 우리 시청장님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가를 투자하는데 월세 목적이긴 한데 월세를 또 받지만 훗날 시세 차익도 났으면 좋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애석하게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요.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요. 시세 차익 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공급가가 조금 다소 싼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는 공급가 자체가 좀 높아요.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임차인들이 주는 월세 수익률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사기에는 더더군다나 곤란한 그런 시장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이태원 쪽에 혹시 어느 쪽을 한번 눈여겨보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태원 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키는거리라고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태원역 있는데요. 이태원역에 보면은 거기 상권이 이태원 소방서 쪽이 있고 아니면 해밀턴 호텔 건너편에 왼쪽에 상권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해밀턴 호텔 앞쪽이죠. 해밀턴 호텔 옆에. 예. 여기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밀턴 호텔 바로 왼쪽에 이면도로가 한 6, 7년 전부터 굉장히 상권이 많이 발달을 해서 많은 분들이 놀러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또 연인들도 가고 또 투자 상품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아마 아시겠지만은 아마 평당 그러니까 대지 지분으로 따졌을 때 상가 건물이 한 1억이 넘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1억 이상 호가도 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보신 물건 중에 월세나 보증금 들어있는 걸로 수익률 계산을 분명히 해보셨을 텐데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라고 그쪽에서 분석이 되던가요? 수익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미만일걸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예금을 해놨을 때 금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금 말고 대출을 받았을 때의 지금 금리가 4%대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3%대라고 한다면 은행 금리보다 낮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투자 수익률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져 보여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상가를 투자하고 싶으신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태원이나 연남동이나 홍대 다 좋긴 하지만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투자하기 좋은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성장이 된 곳 말고요. 앞으로 성장을 해서 골목 상권이 뻗어나갈 곳을 좀 찾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태원역 주변이나 아니면 경리단길이라든가 아니면 해밀턴 호텔 왼쪽
왼쪽은 조금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저희 학원에 한번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상권이 뻗어나갈 지역들 이런 데를 제가 한두 군데 정도 예측되는 데를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 이태원 상권은 당분간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수익형 부동산 좀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태원 쪽으로 일단은 먼저 살펴주셨는데, 자, 지금 이곳보다는 좀 다른 곳, 앞으로 좀 더 그 신중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한번 원장님의 아카데미에 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026381-3947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같이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KR 부동산 아카데미 이철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네. 방배동, 네. 7호선 내방역 인근에, 네.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다세대 주택. 네. 예, 근데 이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탈 건지 아니면은, 네. 그래서 보유해야 될지 좀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네네. 예, 이 부분 좀 상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다세대 주택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까? 아니면 네.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한번 꼼꼼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원장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지금 정상회담 때문에 다른 방송 보실 분들이 많은데 전화를 주셨어요. 예.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배동 쪽에 빌라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방배동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약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이요. 예. 내방역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방배역 쪽에 가깝습니까? 내방역하고 방배역 중간인데, 내방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내방역 3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사이 쪽으로 쭉 나오는 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전세를 그럼 두고 계시나요? 거기 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를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하고 계세요? 전세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 전세. 예. 그리고 이걸 사신 이유는 아마도 이제 예. 투자용으로 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 살 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예. 방배동이나 내방역 요쪽에서 가장 핫 이슈는 뭐냐면 바로 서리풀 네. 터널이에요. 예. 서리풀 터널이 원래 이제 테헤란로가 저쪽 위에 선릉역부터 쭉 올라와서 강남역까지가 원래 메인 테헤란로인데 거기서부터 다시 교대를 지나 서초를 지나 서리풀 터널을 지나서 내방역으로 나오게 되는 이 도로가 연장이 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 듣고 산 거죠.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강남권은 예전에 70년대 그때 당시에 계획이 다 된 그런 도시인데 도로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만한 정도의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강남에서 인프라, 다시 말해서 도시 기반 시설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강남 쪽에서 봉천동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려면은요, 전부 다 남부순환로로 좌회전을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요, 강남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차량이나 인구들이요, 이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역 주변에 원래 상업용지가 없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람도 많이 안 다녔던데요. 그런데 이제 이 터널이 뚫리면서 들어오게 될 수요자들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방역 인근의 지구단위 계획 플러스 용도지역 상향 이런 도시계획 관리 계획이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일자리 주변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또 방배동은 기존에 또 단독주택 재건축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다만
다만 지금 아마도 전세를 2억 8천 두고 계신다면 이쪽 시세가 이게 방이 몇 개예요? 방이 지금 2개입니다. 방 하나에다 거실하고 예. 주방하고 이제 화장실 하는 게 있죠. 네, 그렇다면 면적은 한 12평 정도 되고요. 예. 12평 정도요. 예. 그렇다면 매매가는 대략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 중요한 게 전세가가 한 2억 8천 정도, 투룸이 2억 8천 정도인데 여기서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거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지금 빌라를 가지고 계신 것도 어찌 보면 내 뒤에 오는 추격 매수자가 투자용, 갭 투자용으로 들어와야지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전세가가 조금 낮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만약에 정체가 된다면 매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송파나 강동에 가도 갭 투자 아파트가 1억 원 미만으로 강동에 가도 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초구이기는 하지만 빌라를 투자하는데 8천만 원, 1억 정도를 투자 금액으로 쓰기에는 매수자들이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왔고 서리풀 터널의 개통에 따른 그런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저는요 좋은 빌라 맞아요. 좋은 빌라 맞는데 지금은 좀 매도를 하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걸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매도 타이밍 또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KR부동산 아카데미 이철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들도 도착했거든요. 이번에 문자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054님의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 교대 부근이라 가까운 곳에 주택을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요. 교대역 3번 출구 안쪽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이곳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원장님 지금 직장 근처로 지금 내 집 마련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대역이에요. 3번 출구 안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신데 이곳 괜찮을까요? 네,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할 때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요자로서 자가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용이냐. 좀 전에도 방배동에 그 상담 오신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왜 투자해야 되는가? 요 목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도 이게 투자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일단 방 개수나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3번 출구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대역을 중심으로 여러 블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3번 출구, 5번 출구, 1번 출구 그 뒤쪽이에요. 거기에는 낮은 아파트들도 있고요. 오래된 연립주택들 그리고 단독주택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쪽에 20대와 30대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밀집돼서 주민등록을 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임차인을 공략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가 올라가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임차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20,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방 3개, 2개, 1개를 놓고 봤을 때 빌라 다세대 투자는요. 투룸 정도가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서리풀 터널의 호재도 있지만 교대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거기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지하화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능 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코롱, 부지, 그 롯데칠성 부지에 대한 복합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빌라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이즈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한 투룸 정도의 그런 빌라를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갭 투자용으로서 5천만 원 미만 정도면 투자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만 물건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물건 잘 찾으셔가지고요. 지금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대역 인근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 좀 있네요. 이런 개발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집가 상승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다만 이 부분을 꼭 살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 사이즈, 투룸인지 쓰리룸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좀 살피고 난 이후에 투자 전략들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숙한 상담 원하신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179님의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촌역 인근에 오래된 연립주택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원장님 지금 재건축을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절차를 조금 궁금해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질문하신 게 일반적인 아파트의 재건축이 아니라 연립주택의 재건축이라고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 주택을 멸시를 하고 새로 짓는 그 과정은 대단지의 재건축 아파트의 과정, 재건축 과정이나 조그만 빌라나 연립주택 과정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단독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부시고 멸시를 하고 내가 짓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나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같이 나누고 있는 이웃들이 있단 말이죠. 101호 주인, 301호 주인, 701호 주인.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형평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것을 관리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그마한 연립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6세대 정도가 있다. 6세대 정도가 있으면 이 6세대에 현재 주인들이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무엇을 처음에 해야 되냐면 이것을 지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빌라를 다 지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몇 호를 나중에 가져가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연립주택을 다 나중에 짓고 났을 때 전체 다 팔았다. 총 매출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 팔았을 때 거기서 그 짓기 위한 소요 비용을 빼주게 됩니다. 공사비를.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이제 원가가 남게 되는데요. 그것을 여기 있는 소유자별로 나누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주변에 연립주택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경험이 몇 번이 있는데요. 주민들 간의 형평을 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거기가 용도 지역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대수가 많은 연립주택은 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그냥 매수 청구, 매도 청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민법상 임의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안 돼요. 10명 중에 2명만 반대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권리 배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에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연립주택이 잘 재건축이 될 수 있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립주택 재건축이었습니다. 각 소유자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일단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충분한 대화 이후에 원장님과 함께 그 절차들 한번 또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778님의 문자입니다. 한강로 2가 근린생활시설 우평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룸으로 임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용산 역세권 개발이 되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원장님 간략하게 한번 또 이 고민도 풀어주실까요? 네.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이제 한강로 쪽에 근린생활시설에 관심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강로 2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에요. 그쪽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용산 역세권 개발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참 용산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올라간 가격, 그때는 아마 지분당 한 평 지분당 평당 한 1억 3천 이상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용산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뒤로 밀리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7천에서 8천 정도로 지분 가격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용산 역세권 개발 안에 한강로 2가가 들어가 있느냐? 그건 안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땅값이나 주택 가격이 올라가려면은요,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용도 지역이 변해서 그리고 거기에 뭔가 개발 계약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부구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 주변 여기에 대한 그냥 수혜를 입는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근린생활 시설이 뭐 시세가 한 7천, 8천 정도 간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지고 계셔서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분담금의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